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은 전공한 건 아니지만은 환자 안전이라든지 시스템 안전이라든지 해가지고 의료계나 뭐 아니면은 에너지 쪽이나 뭐 교통 쪽이나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 쪽 오늘 이제 저도 처음부터 듣지 못했지만은 들으면서 이게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저도 또 배운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정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주 가진 않지만 한국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뭐 세월호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안전한 사람 입장으로서 이제 보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보니까 3시간이 넘게 쉬시지도 않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 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변화가 더 있고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다 아시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지나치다, 미흡하다, 지금 최근에 나온 유용성 평가 강조도 환영한다, 문제가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될 거는 어떻게 더 성숙된 관점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서 이게 유용성 평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고 평가적인 리더십, 규제, 구조, 문화, 행동 변화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 하고 계속적으로 학습해가지고 어떻게 계속 나가느냐가 이제 계속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머들스로 한다는 거는 이제 진흙탕에서 이제 해 나간다는 거 저 표현을 전 좋아하는데 어차피 지금 이 복잡하고 이게 혼돈스러운 부분도 좀 있긴 한데 그 안에서 계속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만들어내라는 게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런 머들스를 한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나마 어떤 원칙, 방향 뭐 이런 것들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재작년에 경총에서 이제 의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기 영국보건안전청에 있는 수석 인스펙터 닉 리피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했는데 영국에서 어떤 산업안전보건의 접근법과 또 보건안전청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 배경하고 운영 방식, 예방 전략 사례 그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걸 보고 싶으면은 경총 웹사이트에 이 보고서를 또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여사님께서 영국 안전보건 역사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목표 기반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위험성 평가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적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릴 텐데 아마 공통적으로 비슷한 내용도 있을 거고 약간 다른 내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에버펀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두 가지 크게 이제 1914년에 이제 Health and Safety at Work하고 이제 2007년에 기업 살인법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2007년에 두 가지 법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왔죠. 있으면서 로벤스 보고서 나오고 이 법 나오고 그때 이제 영국 안전보건청도 같이 만들어지면서 통합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법뿐만 아니라 이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아까 지시적 규제에서 목표 기반 규제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통합 관리를 하는데 그 목표 기반 규제로 바뀌는 과정이 딱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한 20년, 30년에 걸쳐가지고 26 레귤레이션들이 하나씩 점점 더 목표 기반 규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파이프 알파라든지 기차 사고라든지 화재 사고라든지 그런 대형 사고들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그런 지시적 규제에서 목표 기반 규제로 바꿔가는 과정들을 조금 더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부족해가지고 이제 2007년에 나온 이제 기업살인법이라는 법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 법 자체보다는 그 양형 기준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기업체에서 그런 안전보건 활동하시는 분, 박사과정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양형 기준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한결도 양형 기준 마치 나올 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봅니다. 반면에 이제 2007년까지 계속 기업을 압력을 계속 주는 과정에서 이제 보수당 2012년 보수당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이 됐을 때는 또 이런 또 얘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Health and Safety Monster, 그러니까 이거 정말 너무나 이 Health and Safety가 산업 발전에 너무 방해가 된다. Health and Safety Monster is hamstering business growth. 이렇게 그래서 이 Health and Safety 이 문화라는 것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푸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그러면서 사실 그 정부에서도 그때 그 연구보건안전청의 감독 건수가 상당히 많이 좀 또 이렇게 없었습니다. 없으면 500명 이상이 잘리면서 이제 그 역할들이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것들을 거쳤죠. 뭐 들으셨겠지만 그러면서 또 그랜필 파이어 화재로 인해 2017년에 70명 넘게 사망하는 어처구니 런던 한복판에서 어느 어처구니 사고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물론 이 화재를 담당한 거는 연구보건안전청은 아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거치면서 이 화재 안전 관리도 보건안전청으로 넘기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규제를 뭐 이렇게 그 역할을 더 확대시키다가 역할도 축소되다가 더 많은 역할들도 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보건안전청에서 하고 있는 연구보건안전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방법론 쪽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고 다른 안전에 통합되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보건안전청한테 넘기면서 너희들이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일이 있죠. 결국은 그 두 가지 밸류들, 그러니까 효율성과 그리고 이 안전성의 두 가지 밸류들을 뭐 영국은 무조건 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해가지고 안전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밸류를 어떻게 계속 텐션을 가지고 계속 가느냐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 학습을 계속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제 목표 기반 규제였는데 그러면 이 목표 기반 규제라는 것이 뭐 지시적 규제에서 뭐 목표 기반 규제로 바뀌는 거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목표 기반 규제라는 것이 그냥 기업 체계 전적으로 위험 관리에 맞추는 방식이냐라고 또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긴 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뉘앙스라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좀 자세한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자세하게 뭐 지시적 규제가 뭐냐, 목표 규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발자국 좀 떨어져가지고 이 목표 기반 규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위험성이라는 것이 사실 다양한 종류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성은 잘 알려진 어떤 위험성, 성명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은 예측 불가능한 어떤 위험성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위험성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잘 알려진 위험성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주재기관한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반면에 이 예측이 정적으로 불가능해진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리스크를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규제가 아니라 학습 환경을 더 조성해야 되는 거고 전문가한테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고 또 대응과 회복,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대응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산업체에서 분명히 다양한 종류의 위험성이 있을 거예요. 어떤 위험성은 규제하고 더 관리를 철저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어떤 위험들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는데 단순하게 지시적 규제만 할 경우에는 이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는 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목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게 로벤스 보고서라든지 처음에 나온 어떤 규제 방식의 변화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지시적 규제 방식에 한계가 있고 지시적 규제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계가 있고 목표 기반 규제 방식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그게 완전히 자율규제느냐 그 규제 방식 목표 기반 규제 방식의 의미와 집행 방식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이 뭐 실무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굿 프랙티스 가이던스를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게 너희들이 이걸 따르든 안 따르든 up to you. 너희들 각각 그 성취해야 되는 거지만은 최소한 이런 것으로 해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목표 기반 규제 아래에서 이제 밑에 있는 하위 법이라든지 하위 가이던스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이걸 따랐으면은 사실 어느 정도 정상 침착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거 따르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자기네들이 위험 관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방식을 정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위험 관리를 잘 했으면은 처벌을 받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든 걸 다 냅두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은 대기업들은 인원도 많이 있고 전문성도 있지만은 중소기업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프랙티스 가이던스를 주면서 그것들을 또 인커리지 하는 거죠. 결국 목표 기반 규제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enabling legislation, 그러니까 사람들을 empowering 하고 enabling 한다는 거가 되는 거고,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하게 위험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as reasonable as practical한 말이 나오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역량을 기반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는 거고, 이노베이션, 스마트 테크놀로지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거고. 그 목표 기반 규제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 신속하게 적절하게 대응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어댑터빌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목표 기반 규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식의 예들이 있느냐. 이 영국 그 보건안전청에 보면은 19개 산업 부분, 각 산업마다 또 위험성이 또 다르잖아요. 그 산업 부분에 대해서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으면서 각 부분당 세부 전략이 이제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게 이제 2페이지로 요약되어 있으면서 각 산업별로 어떤 식으로 어떠한 위험성들이 있고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그 목표 기반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 위험성 평가라는 건데,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뭐 앞에서도 잘 말씀하셨는데, 위험성 평가라는 것의 한계가 무엇이고,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된다, 근로자를 참여시키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표준도 많이 있고, 여기 영국도 브리티시 스탠다드가 있고, 그런 단계가 있고, 초반에 그런 미국에서의 어떤 사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도. 근데 이제 사실은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방법론적으로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게 사실 위험성 평가라는 게 기술적인 시스템에서 또 많이 개발이 된 거였고 기술적 시스템에는 효과적으로 많이 봤는데 지금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휴먼 액티비티라든지 어떤 작업이라든지 인간이 더 많이 이렇게 고려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물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방법론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왜냐면은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있는 것들 브레이크다운을 하고 작업을 브레이크다운 한다든지 브레이크다운을 해가지고 각 브레이크다운 한 분에 대해서 이게 장기의 가능성이라든지 그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게 하나하나에 따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이 이 각각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상호작용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가 방법론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게 프리퀀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얼마만큼 컨시퀀스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때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의 경험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월드 뷰, 인간의 역할,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굉장히 또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위험성 평가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 페이퍼 같은 경우도 이제 What's wrong with the risk matrix? risk matrix라는 것들이 많이 쓰이는 건데 이게 뭐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어떤 태도를 갖고 이거를 쓰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서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냥 리스드하게 하죠. 그냥 미케니컬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기 심각하고 아니 심각하지 않다는 식으로 쓰게 되면은 더 한계가 있는 거고, 단순하게 또 이게 누가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리추얼, 그냥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앞에서도 말이 나왔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first sense of security,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위험성 평가했으니까 됐어, 문제 없어라는 식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실제적으로 그 위험성을 인게이지하고 그 사람들을 인게이지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 쓰여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뿐만 아니라 Take 5라는 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Pre-task risk assessment,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죠. 그래서 이 Take 5라는 것이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이 5가지 어떤 스텝들, Stop and Think, Identify, Assess, Control, and Proceed. 어떤 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지해서 생각하고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해가지고 컨트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라 라는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 한편 연구에서는 또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보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게 Take 5 이런 것들은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 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기 새로운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타스크에는 별로 많이 도움이 안 돼. 하지만은 다른 타스크는 될 거니까 주로 그냥 다른 사람한테만 도움이 될 거라는 사람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위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나중에 혹시 잘못됐을 때 블레임을 맡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를 나중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너가 위험성 이런 테이크 5를 했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좀 약간 위험하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또 막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새로운 어떤 매저들, 대책안들을 막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막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다 보면은 세이프티 클러터라고 해가지고 그냥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막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점점 더 시니컬, 냉소적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안전을 준수해도 그냥 겉보기로 준수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안전이라는 게 어렵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가지 텐션들, 리스크 어세스먼트 좋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안전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대책안을 마련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오히려 더 냉소적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내비게이트 해야 되는 것들이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 유효성 평가식 고찰해야 되는 것들이, 유효성 평가가 이 아웃컴,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더큐먼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썸션들, 우리가 어떤 어썸션을 가지고 리스크를 평가를 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누구랑 대화를 하느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새로 같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사실 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를 Learning and Action Tool, 그러니까 학습하고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툴로 하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근로자들과 인게이지하고 그런 것들을 이슈들을 인게이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물론 몇 주 전에 이제 경총에서 한 대기업 한국에 있는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 이제 한 15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방문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이제 잠깐 말씀하시는 거지, 이제 그 노조 간의 어떤 또 텐션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로자들을 참여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또 이게 또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또 단순하게 보수를 또 늘리거나 이런 어떤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이 어떻게 보면 돼서 이 근로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지만은, 하여튼 같은 어떤 공동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종 위험성 평가가 또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은, 이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미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안전 담당자들이 여기에는 지금 더 추가적인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합니다. 여기 뭘 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justify,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설명을 하면서 이제 위에 어떤 시니어 매니지먼트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용성 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취약하고 이런 것들에서 더 추가로 투자가 필요합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도 용성 평가가 쓰이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연성 평가의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면은 그 유연성 평가하는 과정에서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사실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라고 하면 이제 서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연성 평가를 한다는 건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연성 평가에 대해서도 성숙한 인식을 가지고 또 이 연구들 자료를 보면서 그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유연성 평가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적용 사례들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하고 건설인데 이거는 이제 안전보건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사실 농업 같은 경우도 건설업 그 사망률이 건설업의 4배 정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연구보건안전청에서는 이 농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지역 행사장에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행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농업의 비수기나 장난이 아닌 경우만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연과 그룹 토론을 통해 가지고 주제를 제공하고 모범 사례를 선정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거죠. 그래서 그런 행사에서 다른 주제들이 뭐 작업장 운송, 기계 안전, 노소 작업, 가축 관리, 운반 작업, 화물 문제 보건 이런 것들 주제를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런 개선 행사를 하는 거죠. 건설업 연국도 문제가 가장 많이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해서는 건설 산지 사망자가 35%를 차지하는 거고 여기도 뭐 감독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독관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소규모 건설 현장을 모두 적응하고 감독하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보건안전청에서 새로운 팀을 만들어가지고 통합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새롭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전체 공급망 분석, 이 건설 부분의 공급망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안에 역량하는 인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네트워크 모델을 분석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네트워크 모델에 해당되는 건데 이 건설업의 보건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안에서 조직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략적인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환경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 다 모아가지고 그 안에 네트워크식을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까 뭐 프레임 모델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의 기능들의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봐가지고 전체 시스템 내에서 어떤 부분들을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뭐 한 군데만 보는 것이 아니죠. 여러 군데를 다 보는 거죠. 현장의 건설업의 현장 관리자들 직접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 건설 산업의 주변 업체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냐. 그 행동을 바꿀 때 그게 또 어떻게 건설의 현장 관련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냐. 그런 식으로 또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파트너들, 다른 건설 내 다른 파트너들, 공급업체, 뭐 도장, 도배업체, 시설, 난방시설, 설치업체, 그런 장비 대여업체, 건설지원 판매업체, 그 사람들도 같이 이걸 시켜가지고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뭐, 로드쇼, 건설, 보건안전의 날, 뭐, 캠페인,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툴킷 같은 거 개발도 이제 그 리더십이라든지 근로자 참여를 위해서 굉장히 사용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시간을 거치면서 평가하고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결국은 연구보건안전청이라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레귤레이터로서 그런 스트롱한 레귤레이터를 가지고 컨시스턴트한 메시지를 주면서 전략 수립, 표준 제한, 아까 말씀드린 규제의 법률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아까 승인 신고 규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하위 단계에서의 어떤 기본도 작성을 하고 뭐 작성할 때 단순하게 자기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에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작성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그러면은 이런 규제 시스템의 핵심 주요 원칙들이 무엇이냐라는 6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씩 보여줄 테니까 이 중에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의 확고하고 명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정부, 기업체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야 된다는 것.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는 거죠. 리스크 생산자가 리스크 평가 제거 관련 일차에 책임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경영자의 리더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경영자의 리더십. 산업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위험성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를 한다는 인식.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용 장악과 전문성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 지원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 6가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원칙으로서 그렇죠. 시간이 된다면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포ol 같은 걸 하고 싶지만 제가 저번에 다른 모임에서 간단히 포ol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첫 번째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안전보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련된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나왔고요. 두 번째는 정부, 기업, 사업주, 근로자 포함한 모두 이해관계자가 서로 같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에 대한 필요성 공감한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성숙된 관점, 성숙된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성숙된 관점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리더십, 규제, 구조, 문화, 행동 문화를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